굉장히 세게 말씀하셨어요. 그 페이스북에다가 한동훈 위원장한테 너는 경제를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.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국민소득이 줄을 정도로 너무 무능하다, 윤석열 정부가. 근데 그 데이터를 보면 국민소득이 줄지를 않았거든요. 이걸 도대체 왜 줄었다고 생각하는지 제가 이렇게 봤더니 아니 상식적으로 경제가 성장하고 인구가 안 늘었는데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. 왜 이런 얘기를 하나 봤더니 이제 환율 때문에 달러로 계산하면 준 것처럼 보이는 거죠. 이번 총선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. 어떤 이유입니까? 이 총선에 관해서는 이번 총선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. 당이 이런 큰 그 의미가 있는 선거에 기여해라 부탁을 한 마당에 제가 뭐 당연히 응해야죠. 당인으로서. 자, 원래 의원직은 서울 서초갑이었습니다. 지역구가.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시 출마를 하면은 그쪽 또는 그 근처 아니면 그와 같은 맥락의 어떤 지역구 이렇게 예상하신 분도 꽤 있었는데 한강을 건넌 중구 성동구 갑입니다. 바로 이쪽으로 올라갔는데 왜 그 지역구입니까? 국민의힘이 지난 선거 때 강남만 가져갔잖아요. 강남 플러스 용산. 그렇게 해서 무슨 강남당처럼 되면 저는 정치 못한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서울 전역에 신뢰와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 시작점이자 교두보는 딱 그 성동입니다. 현재 위치상으로도 그렇고 정서상으로도 그렇고 발전 단계별로도 그렇습니다. 지금 매우 글로벌 도시적인 부분도 있고 또 혐오 시설들도 있고 그리고 아주 전통적인 서울의 모습이 같이 있어요. 거기에 그 다양한 이해를 조절해내서 좀 상생의 도시의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것이 새로운 도시 또 새로운 서울의 모습에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어떤 정치인의 희망과 욕심 이곳이 좀 미래의 변화를 미래적인 에너지를 그대로 반영하는 곳이다. 이런 판단을 제가 했습니다. 혹시요 임종석 전 실장이 중구 성동갑 출마하겠다는 얘기를 먼저 꺼냈거든요. 그 상황이 영향을 좀 줬습니까? 임종석 실장이야 거기가 원래 텃밭이니까 나온다면 그쪽으로 나올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 지역에 대한 매력이 굉장히 컸고요. 근데 임종석 실장이 나오신다고 하면은 더 좋죠라는 생각은 했습니다.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해서 탱자 부대장이다. 약간 보면 약간 이렇게 폄하하는 표현인데 그런 표현을 쓰신 게 하나가 있고요. 그리고 얼마 전에 사실은 뭐 1인당 뭐 소득 얘기하면서 경제 기본 지식도 없다. 또 이렇게 이 뭐랄까요? 이거 비판일까 일가를 하셨어요. 이 두 가지 있는데 일단 탱자 부대장이다? 이거 무슨 뜻입니까? 여의도에 오면 사람들이 원래 초심을 잃고 귤이 탱자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. 그래서 조심해라 이런 말씀을 하셔서 아니 586들은 그 운동권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여의도 와서 대접받으면서 진짜 무임승차 세대라고 얘기가 될 정도로 이미 탱자가 되신 분들 아니냐. 제가 그렇게 받아친 거죠. 이미 탱자가 되신 분들이 아직 파릇파릇한 신선한 사람한테 너 탱자 될 수도 있지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별 의미가 없잖아요. 요즘 탱자 중에서도 대장급 아니냐 그 뜻이네요. 그러면은 탱자 부대 대장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렇고 그 GDP 얘기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. 굉장히 세게 말씀하셨어요. 그 페이스북에다가 한동훈 위원장한테 너는 경제를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.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국민소득이 줄을 정도로 너무 무능하다. 윤석열 정부가. 근데 그 데이터를 보면 국민소득이 줄지를 않았거든요. 이걸 도대체 왜 줄었다고 생각하는지 제가 이렇게 봤더니 아니 상식적으로 경제가 성장하고 인구가 안 늘었는데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. 왜 이런 얘기를 하나 봤더니 이제 환율 때문에 달러로 계산하면 준 것처럼 보이는 거죠. 그 숫자를 가지고 뭐 외환위기 이후로 처음으로 줄을 정도로 나라가 거의 망할 지경이다. 그러니 윤석열 정부가 무능하다. 이렇게 너무나 대담하고 뭐랄까 좀 제가 지금 너무 직접적인 표현을 못 쓰겠는데 하여간 경제적인 식견이 없는 말씀을 하셔서 환율을 감안 안 하고 그걸만 보고 달러로 환산된 걸 보고 줄었다라고 주장을 했다. 그걸 반박하신 겁니까? 그렇죠. 그리고 줄었다가 아니라 줄었고 그게 바로 윤석열 정부의 무능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니 이건 코미디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되게 놀래서 잘 알고 하세요. 약간 이런 취지 말씀도 오늘도 해 주셨어요. 자,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 출마 선언을 한 뒤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
윤희숙 전 의원 이름을 거론하면서 임종석과 윤희숙 누가 경제를 살릴 것 같은가 요 얘기를 딱 꺼내놨는데 이게 조금 논란이 됐습니다. 그렇죠. 그리고 그쪽에서 그 지역에 또 출마하시는 분들도 약간 불만 표시도 있었는데 일단 윤희숙 전 의원은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전혀 인연이 없으시다 그랬는데 만나본 적도 없고 통화한 적도 없고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. 만나고 통화한 적이 없습니까? 한 번도 없습니다. 그러면은 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전 윤희숙 전 의원의 그 출마 선언 그 얘기를 듣고 딱 한 얘기입니까? 그럼 그날 그 발언은? 그래 보이죠? 그러니까 그 한동훈 위원장은 예. 제가 볼 때는 이 총선 라인업의 그 지금 컨셉을 예. 브랜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원희룡, 김경률, 윤희숙 이런 식으로 뭐냐면 아. 자기 분야에서 굉장히 열심히 살아온 예. 깨끗한 사람들 그리고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계신 것 같고 그 골목에서 이제 저를 그래도 예. 좀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을 얘기를 해야 효과적인 거니까 예. 그러니까 본인도 굉장히 지금 절박하신 거라고 저는 봐요.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걸 뻔히 아시면서 보란 듯이 또 하셨잖아요. 예. 김경률 선생님 바로 다음에 또 보란 듯이. 거기도 논란이 됐었는데 또 그랬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얼마나 본인이 이 지금 아. 이기는 공천이라는 것에 절박한지를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.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해당 지역구에 출마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약간 불만 표시가 나왔는데 그렇죠. 이게 윤희숙 전 의원께서는 혹시 이제 선거 운동도 하실 거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되는데 약간 부담은 안 느끼세요? 아니 근데 뭐 후보들은 이제부터 뭐 경쟁하는 거고 예. 거기 저보다 조금 일찍 가서 하셨던 분들은 예. 이게 서운하실 수 있는데 예. 또 이 지역이 이렇게 호명이 되고 그 또 항의하시는 모습도 또 많이 보도가 됐어요. 그렇습니다. MBC나 뭐 이런 데서 많이 찍어가서 그거 자체가 전반적으로 저는 그렇게 그 지형이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. 아, 주목도 자체 높였다. 그렇죠. 그리고 그 가서 이제 같이 열심히 경쟁해야죠. 알겠습니다. 한동훈 체제 이후 뭔가 좀 당이 달라지고 있다 이런 걸 느끼십니까? 전체적으로 총평을 하신다면 어떠실까요? 일단 당의 얼굴이 젊어졌잖아요. 젊어졌고 젊어졌다. 그리고 이전보다 국민들의 관심, 이게 애정 이런 것이 지금은 뭐 한동훈 위원장 개인한테 많이 쏠려 있지만 예. 이게 이제 옮겨지겠죠. 옮겨지길 제가 기대하는 거죠. 그나마 한동훈 위원장이 계셔서 얼마나 다행이겠어요. 그 사랑과 애정을 이제 예. 호기심도 섞인 건데 그것을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정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계속 더 당기시고 그 이 총선 라인업을 잘 완성하시면 이제 후보들도 그것을 같이 공유할 수 있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총선 경쟁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. 믿는 거죠, 저는.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하고 얼마 안 돼서 이런 대통령실과의 그 이른바 사퇴 논란, 약간 충돌처럼 비춰졌어요. 그게 한 주말 정도에서 한 일주일 가까이 굉장히 시끄러웠었거든요. 요건 살짝 걱정은 안 되십니까? 저 당일에는 굉장히 걱정했는데 근데 그 지나면서 보니까 그 사태 역시 예. 대통령실과 한동훈 위원장 양쪽이 다 이 총선을 얼마나 절박하게 대응하고 있느냐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. 그 처음에 마찰이 일어났을 때는 예.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그 의지, 예. 이 총선은 이기는 총선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건 난 눈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는다 이런 태도를 보여줬고 그게 국민들 앞에서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실도 매우 언짢은 느낌을 가졌지만 서둘러 봉합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민들 볼 때에 저 사람들이 진짜 진지하구나. 총선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구나. 예. 이런 느낌은 준 것 같아요.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의원 시절과 비슷하시게 그냥 짧지만 시원시원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요 질문도 한번 드려볼까요? 네. 지금 유승민 전 네. 원내대표 네. 국민의힘 잔류를 선택했습니다. 그리고 뭐 공천 신청을 하지 않겠다. 특히 이 잔류 선택 이거 좀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? 이준석 전 대표와 같이 할 거라는 전망이 많았었는데 그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. 전망만 많았지 예. 본인이 정말 저는 망설였을 거라는 생각은 별로 안 들어요. 오. 계속 당연히 남아 있는 거로 생각하셨던 것 같다고 저는 전해 듣고 있었고 그러나 이 총선에 가장 멋있는 모습으로 당에 기여하겠다. 예. 이런 방향은 저는 상당히 전부터 갖고 계셨다고 듣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것에 의미를 예. 두는 게 아니고 이번 총선에서 추석권의 당의 이미지를 굉장히 선당 후사의 이미지를 가진 예. 그런 정치인으로서
당을 멋있게 보일 수 있게 하고 그러면서 본인도 멋있어지고 예. 그러니까 윈윈으로 그렇게 해서 당에 굉장히 굳건한 자산으로 다시 예. 자리매김되는 그런 걸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. 저는 예상대로라서 저는 뭐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.